안녕하세요. 썸부부 세계여행입니다. 오늘은 4박 5일의 가족 휴식 여행의 두 번째 숙소인 베푸 스기노이 호텔입니다. 여기는 이전에 갔을 때 너무 좋아서 손녀와 함께 꼭 다시 오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이번 영상에서 손녀가 너무 좋아했던 스기노이 호텔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하카타역에서 각자 원하는 에키베토를 탑니다. 저희는 9시 소닉 특급을 타고 가기로 했는데 이를 위한 티켓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편도로 하카타에서 베푸 가는 티켓은 성인 자유석 기준 6,380엔이고 둘째 니마이 키프라고 2장씩 세트로 사는 경우는 2장에 7,600엔이고 2인 이상이나 왕복으로 사용하면 이게 제일 쌉니다. 셋째로 기차를 여러 번 자유롭게 타려면 북큐슈 레일패스 3일권은 15,000엔, 5일권은 17,000엔입니다. 우리는 니마이 키프로 구매했는데 어른은 요금이 지정서 7,600엔이고 어린이는 3,800엔입니다. 우리 가족이 총 6명이니까 니마이 키프 6명분 12장을 41,800엔에 구매했습니다. 만 5세 이하는 자유석을 탈 경우는 무료이고 지정석을 탈 경우는 어른의 절반 가격입니다. 저희 손녀가 5세 이하라서 무료인데 지정석 타려고 표를 2장 샀습니다. 이날 하카타역에서 디스커버 큐슈 익스프레스 787을 보았어요. 화려한 내부 시설입니다. 베푸로 가는 소닉급 기차는 오이타가 종점입니다. 하카타에서 베푸까지 이 기차로 1시간 55분 소요됩니다. 난생 처음 경험하는 손녀의 에키벤토, 직접 고른 거예요. 역시나 먹을 것 별로 없는 알록달록입니다. 처음에는 와 하더니 먹어보니 맛이 없다고 거의 남겼어요. 하늘을 보며 즐겁게 갑니다. 베푸에 도착했어요. 베푸역의 마스코트 아브라야 쿠마하치 동상입니다. 베푸 온천을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귀에 옷을 잡고 따라갑니다. 동상에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빛나는 아저씨라고 불리는 남자라고도 쓰여 있고요. 일본의 베스트로 산은 후지, 바다는 세토해, 온천은 베푸라고 그가 한 말이 써 있고요. 여기는 우리 손녀가 아주 좋아하는 온천물에 손을 담글 수 있는 수욕탕입니다. 베푸역 뒤편으로 가면 스기노이 호텔에서 운영하는 안내소 및 대합실이 있고요. 스기노이 호텔 셔틀버스 타는 곳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도고의 프린스 호텔 대합실처럼 이 대합실에도 짐 보관 락커 같은 거 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셔틀버스 시간을 확인한 후 점심 식사하러 갑니다. 이곳 베푸의 유명한 텐동을 먹기 위해 걸어가는데 저번에 보니까 본점은 줄 서고 분점은 바로 들어가길래 분점에 갔더니 오늘 휴점이라고 본점으로 가라고 안내하더라고요. 본점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대기를 했습니다. 주방이 넓습니다. 여러가지 메뉴를 다양하게 시켰어요. 맛있게 점심을 먹고 스기노이 호텔 가는 셔틀을 탑니다. 약 9분 정도 소요됩니다. 스기노이 호텔은 일본의 큰 그룹인 오릭스의 호텔 리조트입니다. 코시국의 어려운 시절에도 리모델링을 하며 더 좋아진 리조트입니다. 현재도 리모델링을 계속하고 있고 큰 그룹이라 좋긴 좋네요. 이 일대가 스기노이 리조트 타운으로 객실 건물은 첫 번째로 2025년 1월 23일 오픈하여 일본의 온천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숙박동 호시칸. 호시칸에는 일본식 다이닝 별이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천정과 벽이 유리로 되어 있어 밤하늘을 바라보며 일본식 중심의 뷔페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호시칸의 투숙과 이 뷔페의 식사가 투숙 플랜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23년 1월에 오픈하여 스기노이 플래그십인 소라칸. 소라칸에는 최상층의 별도의 온천탕인 소라유가 있어서 멋진 전망을 자랑합니다. 여기는 소라칸 투숙객과 호시칸 투숙객 중 슈페리어, 디럭스, 주니어 스위트, 스위트의 숙박한 고객만 이용이 가능한 온천탕입니다. 또 여기에는 소라칸 투숙객만 이용 가능한
테라스 앤드 다이닝 소라가 있는데 여기는 양식 중심의 뷔페 레스토랑입니다. 세 번째로 캐주얼하게 지내기 좋은 숙박동인 니지칸. 니지칸은 객실만 있는 건물이며 조석식 플랜은 스기노이 팰리스에 있는 시다 팰리스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3개 건물에 많고 다양한 객실들이 있으며 저번에 투숙했던 본관은 현재 리모델링 중입니다. 3시에 체크인합니다. 로비에 자판기와 관광 안내 책자가 있고 넓은 로비입니다. 저희는 캐주얼한 니지칸에 가족이 투숙하기 좋은 로프트룸 2개를 예약했어요. 6인 조석식 포함 1박에 85,158엔이었습니다. 1층은 데이베드가 있어 이렇게 셀프로 침구를 놓아 넓은 더블베드를 만들 수 있고요. 2층은 트윈으로 매트리스가 깔려 있습니다. 단 2층으로 갈 때는 서지 못하는 높이이므로 머리 찢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2층에 독립된 조명이 있고 충전할 수 있는 전원 콘센트도 있어서 좋아요. 룸의 넓이는 21제곱미터로 복층 구조이고 3인이 편하게 이용했습니다. 코고는 썬 남편은 아래층에서 저와 둘째 딸과는 위층에서 자니 참 편했어요. 아래층에 TV 있고요. 이것저것 올려놓거나 걸기 좋은 벽 구조물이 아주 유용합니다. 많은 곳이 원목으로 되어 있어 느낌도 너무 좋고요. 가습기 겸 공기청정기, 드립 커피와 전기 포트, 인원수에 맞게 공급되는 생수와 티백, 노트북도 들어갈 수 있는 깊은 금고와 냉장고, 배기지래, 외투로 쓸 수 있는 하울이가 걸려 있고요. 유카타도 갖추어져 있고 대욕장에 갈 때 쓸 가방도 있습니다. 신발장으로 쓸 수 있는 오픈장에 관내에서 신을 슬리퍼도 있습니다. 실내에서 신을 일회용 실내화는 따로 있어요. 전신 거울로 된 문은 중간문으로 사용하여 조용하게 잘 수 있습니다. 세면대가 있고 세면대에 헤어 드라이어와 치약 칫솔이 있고 나머지 필요한 어메니티는 로비에서 가져다 쓰면 됩니다. 오른쪽에는 샤워실, 왼쪽에는 비데가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투숙한 방에는 거기에 맞게 어린이용 관내 실내화와 유카타도 갖춰져 있습니다. 먼저 함께 즐길 온천 수영장을 간다고 손녀가 신났습니다. 이제 이용 가능한 주변 시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길 따라 길게 스기노이 리조트 타운입니다. 스기노이 팰리스로 들어가면 모든 시설이 있습니다. 먼저 대전막 노천탕 다나유입니다. 총 768명이나 수영할 수 있는 염화물 황산염의 알칼리성 고온의 온천입니다. 모든 숙박객은 무료 무제한 이용이며 5단으로 된 전막 노천탕이 압권입니다. 사우나, 독탕, 소리의탕 등이 갖춰져 있고 특히 해돋이 시간에 맞춰가면 뜨거운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멋진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밤에는 아름다운 벳부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쿠아가든입니다. 여기는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는 야외용 온천이라 가족 단위 남녀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온천물이라 연중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입니다. 염도가 높은 물에 떠다닐 수 있는 플로팅 벨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팔에 끼는 튜브도 무료 대여해 줍니다. 밤에는 정해진 시간에 영상과 함께 보는 멋진 불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밤늦은 시간까지 따뜻한 온천물에 온 가족이 모여 수영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또 밤에 스기노이 팰리스 2층 광장 앞에서 보는 프로젝션 매핑 공연도 하루에 3차례 있습니다. 다음은 아쿠아비트입니다. 보통 6월부터 9월까지 개장하는데 여기도 투숙객은 무료입니다. 이 시기에 투숙한다면 비용이 비싼 엔터테인먼트를 제공받는 셈이죠. 다소 더운 여름 온천의 인기가 좀 떨어질 때 워터파크 같은 이런 서비스 있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쿠아비트에서 실컷 놀고 온천에서 몸의 피로를 푼다면 최고일 것 같아요. 스기노이 보울 앤 파크입니다. 볼링장을 비롯하여 다트, 당구, 탁구장, 어린이 플레이그라운드 등 다양한 가족 오락시설이 있고 각 시설 이용 시 요금이 부과됩니다. 호텔 내에 다양한 시설의 짐도 있습니다. 투숙객 무료 이용입니다.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게임장도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기계도 다양합니다. 그 옆에 다양한 제품을 파는 넓은 기념품 판매장이 있습니다. 역시나 저희는 온천 파우더를 샀습니다. 1박으로는 모든 시설을 충분히 즐기지 못해 2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스기노이 리조트입니다. 손녀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2박 예약할 걸 하는 후회를 했어요. 우리 제일 좋은 거 나왔어. 일본 온천 지역에 왔으니 전통적인 료칸에서 손녀에게 가이세키 정식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다음 날은 벳부 료칸으로 예약했거든요. 아쿠아가든에서 온 가족이 모여 한바탕 놀고 노천 온천탕에 가서 피로 풀고 씻고 나와 예약한 시간에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니지칸의 투숙한 손님의 석식 조식 장소는 여기 시다 팰리스입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거리를 표현한 알록달록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곳입니다. 맥주, 칵테일, 와인, 사케, 한국 소주 등 많은 종류의 주류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어린이용 저녁 메뉴와 그다음에 프렌치 새우튀김 해서 어린이용으로 세팅해 놓으시고 어린이용 간식도 있고 와 크레페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마시멜로 스프 식사 장소도 따로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과 같이 식사하기 때문에 어린이 전용 테이블은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잡기도 있고요. 어린이용 애들 이유식까지 아이고 이유식 종류들까지 쫙 있고 중식, 양식, 일식이 비교적 다양하고 대중적인 음식이 있어 무난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초밥.
저녁 식사를 마치고 스기노이 팰리스 광장으로 나가 아쿠아비트 건물 벽면에 쏘는 프로젝션 매핑쇼를 보았습니다. 또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와서 밤 수영도 하고 백부 야경도 보고 아쿠아가든에서 펼쳐지는 분수쇼도 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노천탕에서 보는 해돋이가 명물이라 이른 새벽에 노천탕으로 향했습니다. 전날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려서 선명한 해돋이는 못 보았습니다. 아쉬워요. 바깥 테라스에서 영상을 찍어보니 구름 속에서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고 아침 식사를 하러 갑니다. 아침에 온천도 하고 아주 밥맛이 좋습니다. 한상 가득 차려서 먹습니다. 특히 이것 맛있어요. 손녀도 혼자 의젓하게 한상 차려 먹네요. 이제 체크아웃하고 셔틀버스 타고 백부역으로 갑니다. 백부역에 오니 마치 자신의 아지트인 양 손녀가 수욕탕으로 달려갑니다. 여기 너무 좋아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은 백부의 다음 숙소인 백부 바닷가에 위치한 료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